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유명하지는 않겠지만 멋지기는 멋집니다. 바로 F-16 전투기 델타익 환골 탈퇴 버전입니다. F-16XL 파이팅 팔콘 알아보겠는데요. F-16 1977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40여 년 50년 이상 앞으로도 계속 현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엄청난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의 델타익 버전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F-111의 노후화 그리고 후속 기종 도입 사업이죠. 장거리 저공 침투 폭격하는 그런 전폭기였습니다. F-111. 그런데 이제 너무 노화됐고 또 이 F-111은 아주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빠르게 이 F-111을 도태를 시키고 그 다음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합니다. Enhanced Tactical Fighter. 그래서 좀 진보된 또 성능 강화된 그런 전술 전투기를 개발하자 해서 1980년에서 1984년 사이에 이 F-111의 후속기 도입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이 F-16이 데뷔한 지 불과 3, 4년 만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F-16 아주 쌩쌩할 때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 이름이 DRF로 바뀌었어요. Dual Role Fighter. 그러니까 전투도 잘하고 폭격도 잘하는 이런 Dual Role Fighter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이제 진행을 계속했는데 여기에 세계 업체의 세계 모델이 이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제네럴 다이나믹스. 지금이야 로키드 마틴으로 인수합병되어서 로키드 마틴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제네럴 다이나믹스사가 F-16을 베이스로 지금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잉으로 인수합병되었지만 이 맥도날드 글라스, 이 맥도날드 글라스에서 F-15 D형, CD 중에서 2인승이죠. D형을 베이스로 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겠다 하고 또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리고 파나비아사에서 유럽이죠. 토네이도. 야, 우리 지금 토네이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개조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거 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계 업체 중에서 토네이도는 그냥 광속 탈락해버렸습니다. 왜냐? 이들은 우리 미제 아니잖아 해가지고 그냥 아웃돼버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경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게 게임이 안 되었던 체급입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정말 고민이 심하죠. 왜냐? 왜 게임이 안 됐냐? 미 공군의 전투기 중에서 하이, 로우, 믹스 개념 중에서 F-15는 하이급, F-16은 로우급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지금 런칭된 상황이에요. 1976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F-15, 7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F-16. 그런데 등급은 여기는 하이급, 여기는 로우급. 보시다시피 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42,300파운드, 여기는 68,000파운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이 대체 기종이었던 F-111은 10만 파운드, 45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형 기체였습니다. 그걸 대체하는데 아니 이 뭐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입찰하신 거예요? 이렇게 F-16을 만드는 제네럴 다이나믹스에게 비아냥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겨야 돼. 왜? 이 사업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어쨌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상황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F-111은 일단 폭격하는 기체고 장거리 침투 폭격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죠. 일단 장거리를 날아가야 된다. 그리고 폭장량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F-16은 그 두 개 모두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프랑스 다소의 미라지를 본 겁니다. 미라지 2000, 델타익이죠. 그런데 이 미라지 2000의 길이, 폭, 이게 F-16보다 더 작아요. 보시다시피 F-16의 길이는 15.6m, 그런데 미라지 2000은 14.3m. 길이가 무려 1.3m나 짧습니다. 그리고 폭은 F-16이 9.96, 그런데 여기는 9.1, 86cm나 폭도 좁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체적으로 따지면 F-16이 상당히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자체 중량은 8,570kg, 미라지 2000은 7,500kg,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19,200kg, 그리고 미라지 2000은 17,000kg. 내부 연료 탱크는 그런데 비슷해요. 덩치가 이렇게 큰데
크게 차이가 나는데 내부 연료 탱크는 3,200kg F-16은 미라지 2000은 3,150kg. 그러다 보니까 무장 탑재량도 6.8톤 똑같아요. 이게 뭐냐? 바로 날개를 이렇게 주익을 크게 만들다 보니까 원래 이제 날개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F-16은 델타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익이 작죠. 그러다 사이즈는 폭은 뭐 더 넓고 길이는 더 길고 하지만 날개의 전체적인 이 면적을 따지면 이 델타익을 가지고 있는 이 미라지 2000이 훨씬 더 최적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F-16이 그래 저기서 우리 해법을 찾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F-16의 델타익으로의 환골 탈퇴입니다. 엑스라지 파이팅 팔콘이 등장해요. 뭐 엑스라지는 제가 갖다 붙인 거고. 그래서 1982년도에 아주 신속하게 이 비행기가 나왔어요. 1인승 하나, 2인승 하나 시제기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커졌습니다. 16.51m. 그러니까 뭐 최초의 F-16 원래는 15.6m인데 거의 한 90cm 더 키웠어요. 그리고 폭도 10.43m. 그 폭도 한 50cm 더 넓게 만들었어요. 길이를 90cm 길게 만들고 폭을 50cm 더 넓게 만들고 거기다가 날개를 델타익 삼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전체 체적이 아주 커진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동체를 쭉 잡아 늘렸습니다. 그래서 90cm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중량이 9,980kg, 그러니까 한 10톤 정도의 자체 중량이 되었고 최대 이륙 중량이 21,800kg, 21.8톤이 되었어요. 덩치가 이제 커졌습니다. 내부 연료 탱크가 거의 뭐 아까 이 F-16의 내부 연료 탱크는 3,200kg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5,530kg. 그러니까 한 2,300kg의 내부 연료 탱크 분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F-16 항상 보면 600갤런짜리 외부 연료 탱크 2개를 달고 다니는 사진을 뭐 거의 100% 보지 않습니까? 내부 연료 탑재량이 워낙 적으니까 그 600갤런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8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조합했을 때 외부 연료 탱크 1개 반 정도를 안 달고 있는 만큼의 연료를 내부에 더 넣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무장 탑재량도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 혹시나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게 되면 뭐 이 항속거리는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엔진은 그대로입니다. 무장 탑재량은 6,800kg, 6.8톤 똑같아요. 왜냐 엔진이 그대로니까. 그렇지만은 외부 연료 탱크를 달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부 연료 탱크를 제하고 나면 정말 실제적인 무장 탑재량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이 1.8톤짜리 무장 연료 탱크를 안 다는 대신 여기다가 뭐 한 1톤짜리 이런 무장 달면 그냥 강력한 폭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최대 속도는 똑같습니다. 마 2.05. 그리고 항속거리는 압도적으로 늘어난 4,590km. 그래서 이 제네럴 다이나믹스의 주장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600갤런짜리 달고 그리고 2,000파운드 달고 그냥 가서 때리고 아주 신속하게 마 2의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좋냐? 가격도 싸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꽤 준수한 성능 그리고 신뢰성이죠. F-16이라는 걸출한 전투기를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승리를 자신한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값싸고 좋은 걸 안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최대 무장 시에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F-16은 최대 무장을 하면 초음속이 안 되는 겁니다. 항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저항을 많이 받아서 또 엔진 파워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초음속이 안 되는데 이건 최대 무장, 이 무장 스테이션이 무려 17개나 돼요. 이거 전부 다 500파운드 17개 쫙 달고도 초음속 가속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 성능이다. 왜?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이제 진보해서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새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F-16하고 부품 공통성이 무려 72%다.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 아주 영리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죠. 그리고 RCS 이제 이때 스텔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F-16XL은 RCS 레이더 반사 명적도 아주 낮아서 저 F-15보다는 훨씬 더 작게 보이고 원래 덩치도 작은데다가 또 RCS도 낮으니까 저거의 레이더의 탐지가 덜 돼. 그러니까 장거리 침투해서 폭격하기에 딱 좋지.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해서 야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능하고 또 자신감하고 이 고객의 니즈하고는 또 다르죠. 고객 즉 미 공군은 야 45톤짜리 전폭기를
대체하는 사업에서 22톤짜리 전폭기가 웬 말이냐. 우리가 그래도 천조국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해서 36톤짜리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그러니까 F-15D 형을 베이스로 해서 컨포멀 탱크를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또 엔진 출력도 강화시키고 해서 한 8만 파운드급으로 강화시킨 이 스트라이크 이글,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는 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선정해버린 겁니다. 떨어져 버렸어요. F-16 XL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이 F-16 XL은 나사 실험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2인승이 있고 아까 이제 1인승도 하나 만들고 해서 시제품을 2개를 만들었는데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그냥 이거 가지고 실험기로 이제 쓴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마저도 모두 퇴역하고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F-16 베이스로 했으니까 가격 싸죠. 그리고 속도 성능 좋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수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F-16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산되고 할 줄 알았으면 아마 이때 F-16을 선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냉전 시기니까 워낙 15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 모델로 바꾸고 하던 그런 시기니까 이 작은 F-16 이건 뭐하러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F-16이 냉전이 끝난 것과 함께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팔리는, 그리고 F-16V 바이퍼 버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 공군 참모차장이 우리 이 F-35 좀 비싸고 해서 4.5세대 전투기 하나 만들 거야 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뭘 하겠다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미 네티즌들이 그래 이거 하자,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4.5세대 전투기 만들자 라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워낙 아쉽고 좋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F-36 킹스네이크라는 CG를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이 F-16 XL을 향수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덩치도 크고 이 정도 항속거리, 그리고 이 정도 내부 연료 탑재량, 또 덩치가 기존 F-16보다 훨씬 커졌으니까 아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공간 많고 이거 참 좋은데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래 참모차장이 F-36 차세대 새로운 어떤 4.5세대 전투기 만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멀리 갈 거 있나, 이거 하자 라고 해서 이 F-16 XL을 거의 그대로 쓰면서 수직 미익만 2개로 해서 기동성을 더 강화시키고 옆에서 보는 이 RCS를 떨어뜨린 이 버전으로 지금 이 CG를 마구마구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F-36, 가칭 F-36, 즉 차세대는 아니죠. 그냥 범용으로 막 굴릴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 이렇게 하자라는 이 네티즌들의 주장이 나올 정도로 정말 걸출한 전투기였지만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밀려서 선정은 되지 못한 비운의 전투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